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신내선의 식탁 월간 EME 11호로 촬영을 위해서 국회에 왔습니다. 416호로 가시겠습니다. 오늘도 국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416호에 두 번째 놀러 왔습니다. 네, 너무 환영합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죠? 어젯밤에 나무에 이렇게 눈이 쌓인 걸 보고 예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잤어요. 근데 아침에 보고서는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일 먼저 걱정되는 건 이것 때문에 폭설 때문에 분명히 피해도 있을 거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아침에 등교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머님들 되게 걱정 많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페이스북에다도 글 하나 썼습니다. 11월이 거의 마지막 자락으로 가고 있을 네, 텐데. 그러네요. 빠르네요. 네. 일단 가장 최근에 조국 혁신당 관련돼서는 탄핵소추안을 공개를 했어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를 했습니다. 누구 탄핵이죠? 주어를 빼먹었네요. 아, 누굴까요, 여러분? 그 대통령 가로치고 윤석열 탄핵소추안 요약문을 들고 왔습니다. 이걸 나중에 제가 드릴게요. 네. 조국혁신당은 이걸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창당할 때부터 탄핵을 얘기한 것이 조국혁신당이고, 지금까지 그걸 끌고 오고 있는 것이 조국혁신당인데, 그렇다면 탄핵소추안 또한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럴 거면은 지금 탄핵의 사유는 쌓이고 쌓였으니 초안으로 공개를 하고 함께 쓰는, 국민과 함께 쓰는 탄핵소추안 작성을 하자 해서 초안을 공개를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하고, 지금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에 열려 있습니다. 어제 들어가 봤을 때 12,000건이 넘는 제안들이 다 올라오고 있고요. 아, 제안이. 네네네. 윤석열을 탄핵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의 가족이 소유한 땅은 졸업받고 명품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의혹. 김건희 씨의 300만 원 명품백 수수도 무혐의 처리한 데 이어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혈세 낭비입니까? 김건희 여사 주가방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2년 만에 24건 집권 기간 중 연간 행사 횟수에서는 1위 거부왕이라 칭할 만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걸 그 뜻을 모아서 국민들의 그 열망을 모아서 탄핵소추안을 완성을 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국민들께 그냥 작성해 주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국혁신당은 15가지 탄핵 소추 사유를 정리를 했고요. 15가지에는 뭐 우리가 지금 막 외치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사실 이게 가장 출발이죠.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관련 관여 행위를 포함한 공익 실현 의무 위배, 이건 사익 추구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잖아요. 대통령이면은 거기에 대한 위배, 직권 남용 부분이 한 3가지가 있고요. 정치적 중립 의무를 깬 그 위배 사실이 하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헌법 전문을 위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느 정신을 계승을 하죠? 임시정부와. 그렇죠. 임시정부. 3.1운동. 그렇죠. 네.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 등을 포함한 헌법 전문 위배가 있고요. 생명권 보장 조항을 위배를 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이태원 참사 같이. 그리고 제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언론의 자유 침해 부분이 있는데, 그건 헌법 제21조 1항을 위배한 아주 명백한 헌법 침해 부분입니다. 자, 국민들이 어떤 의견으로 첨언을 했는지 저희가 한번 홈페이지 제작팀이 해서 중간에 좀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궁금하네요. 자, 그런데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발의를 하고 통과를 시키려면 일단 발의부터
그렇죠. 혼자서 못해요. 혁신당 혼자서. 맞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작전을 짜고 계시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저희는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 그 목표라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탄핵소추안뿐만 아니라 지금 개헌 이야기도 나오고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 전에 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모두가 200석을 필요로 합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모두가 200석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 탄핵 연대 그 국회의원 연대 모임이 또 있거든요. 개헌 연대도 있고 탄핵 연대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당을 떠나서 있어요. 거기 몇 분이나 지금 참여하고 계세요? 지금 탄핵 연대에 제가 카운트할 때까지는 46명인가 참석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거의 실시간으로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뭐라고 자유 발언을 했냐면은 여당 국민의힘 여당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국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 국회에 와 계시고 그러려면 여러분 지역구의 민심을 담아야 된다. 대통령은 25번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서 여당이 낸 법안 또한 그냥 거부했었어요. 실제로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러한 대통령 지키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지키고자 하는, 여러분이 이제 대변을 하고자 하는 국민의 뜻에 맞게끔 표결을 해야 된다. 해서, 이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 또한 가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라고 호소를 했는데, 국민의힘 분들이 여당 쪽에서는 이 민심이 움직이고 있으면 결국에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느낌이 전해지기도 해요. 지난번에 또 표결 전체 할 때 국민의힘이 다 퇴장을 하셨어요. 퇴장을 하신 건 이유가 있거든요. 이탈할까봐?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횟수가 거듭될수록 분위기 변화는 계속해서 감지가 되고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속한 지역구의 민심을 거스를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관련해서 뭐 국회에서의 연대뿐만이 아니라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국민들이 많이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뭐 교수들의 시국선언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혁신당이 지금 하고 있는 탄핵다방 전국순회는 어디까지 몇 개 남았어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10개가 넘고 14개가 넘고요. 이번에 6호점이 제주에서 있습니다. 제주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 있으니까 많은 제주에 가서 제주도민 여러분들도 만나고 싶고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또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날 탄핵당이 끝나고 나서 제주도당 창당대회가 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네. 대한민국 네. 맨 아래 동네에 계신 분들에서도 조국혁신당의 삶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십니다. 네. 네. 자, 운명의 12월 12일. 이게 이혜민 의원님 알고 시작하셨죠? 그렇죠. 거기 의원 모두 다. 모두 다 알고 시작했고 근데 알고 대표님도 알고 시작했지만 창당하셨고 막상 닥치면 또 느낌이 다른데 지금 어떤 분위기실까요? 대표님께서 저희한테 보낸 메시지가 있어요. 거기에 가장 키워드는 담담하게. 네, 저는 그렇게 읽었고요. 창당하면서 매일매일을 칼날 위에 서서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본 대표님은 그 모습이었어요. 매일매일이 당장 내일 대법원 결정이 날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하고 진행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사실 조국혁신당에서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준비를 했냐면은 많은 경우에 창당을 하게 되면은 지역을 먼저 다지고 전당대회를 하게 되는데 조국혁신당은 지난 7월 달에 전당대회를 먼저 했어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최고위를 꾸려놓기 위해서. 아. 최고위를 꾸려놔야 여러 유사시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집행부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시스템을 거죠.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또 당헌 당규가 마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저는 당헌 당규 그다음에 이 전당대회 이 과정을 속전속결로 굉장히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났을 때 대표님의 표정이 기억이 나요.
준비를 어느 정도 시스템적으로 마련을 했구나. 음. 그 다음부터는 대표님의 그 다음 행보는 알맹이를 이제 채워가는 느낌이 되게 컸고 해서 매일매일 칼날 위에서 살았다. 그 표현이 굉장히 맞고 저는 굉장히 담담해요. 많이 담담하고 날짜가 나와서 날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대로 하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되게 강합니다. 물론 이제 파기환송을 기다리고 있죠. 저희는 기다리고 있지만 12월 11일 대법원에서 내릴 수 있는 판결은 딱 두 가지 선택지인가요? 그렇죠. 네, 파기환송을 하거나 거기서 선고에 따라서 네, 그대로 대표님이, 하거나. 네. 구속되거나. 네. 그 많은 얘기를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결속을 다지고 우리가 각오를 했고 시작했기 때문에 변한 건 없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흔드는 얘기도 많이 할 것 같고 제가 들은 얘기 하나 그냥 이 자리에서 한번 던져볼게요. 말씀해 주세요. 앞에서도 탄핵에 네. 대해서 연대가 필요한데 실제로 조 대표님의 안 계신 조국혁신당 오히려 그분이 안 계신 동안에 합당을 통한 야당의 죄를 키워서 같이 가는 게 어떻겠냐. 전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전혀 없으니까. 네. 여쭤봤습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12월 12일 이후에도 조국혁신당은 변함없이 지금대로 간다.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첨언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바라는 마음은 모든 야권에서 같을 것 같고 여당 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합당이 필요하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민주당 또한 조국혁신당 같은 우당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혜민 의원님의 우리 국회 활동을 조금 한번 더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과방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두 가지를 여쭐 거예요. 하나는 이제 입법에 관련된 거 하나. 네. 그 전에 아첨 공영방송. 참 한국에서는 근데 그 말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아첨 공영방송이 내일 모레 시작됩니다. 12월 10일? 날 10 시작이 날. 됩니다. 자. 네. 저 너무 기가 막혔지만 웃기도 했어요. 그 파우치 누구 거예요? 그 파우치? 제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눈 가리고 저는 파우치냐 백이냐 이거는 논란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이건 전에 사용하던 파우치 갖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파우치라는 단어는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끔 느껴지는 그런 단어예요. 라이카 흑백 카메라처럼 매우 고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사안의 핵심은 권력을 가진 자가 명품백을 수수한 상황, 뇌물수수 의혹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파우치라고 했을 때 그 실물을 본 적이 없는 저희 후보 지금 실물 오늘 보셨죠 이제? 실물을 본 적이 없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에이 별거 아니잖아 라는 식으로 물타기 시도한 매우 악한 의도가 있는 부부 대통령 심기 보호하는 데 앞장선 발언이었어요. 후보가 그렇게 강조하는 팩트를 언급하려면 고유 명칭인 레이디 디올 체인 파우치 혹은 줄여서 디올 파우치 아니면 특정 브랜드 언급이 어려우면은 명품백 아니면 진짜 파우치를 쓰고 싶으셨다. 그러면 300만 원이 넘는 파우치라고 했어야 맞는 의미가 전달이 되겠죠. 사방군대로 수소문을 조금 해봤어요. 내가 빌릴 수 있을까 싶어서. 네. 이유가 있어요. 저는 사실 국감에 나와서 뭘 이렇게 쇼하듯이 이렇게 드는 걸 그렇게 막 좋게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지? 무조건 모든 것을 들려면 사실 들 수는 있거든요. 저도. 근데 이게 자꾸 들기만 하면은 그 효과는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들어야 되나라고 싶다가 그거를 수소문을 해서 구하려고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실물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도요. 실물을 본 적이 없으니까 네.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컸고 무엇보다 가짜 뉴스가 생산이 되고 있었어요. 저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여사님이 겨우 그 조그만한 백 그 파우치로 이렇게 공격받아야 돼? 합당하지 않아. 이런 가짜 뉴스가 돌게 되니까 이거는 보여줘야겠다 해서 이제 수소문을 했고 지인이 어렵게 구했다면서 빌려줬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그거는 말씀대로 한수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그분도 못 봤을 것 같아요.
그것을 맞습니다. 조그만한 파우치라고 얘기했던 그분도 그걸 맞습니다. 못 봤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상임위에서 처음 봤죠? 했더니 처음 봤다. 이혜민 의원님이 자 허수아비처럼 춤춘다. 정권 바뀌면 허수아비부터 날아간다. 정권의 언론 장악에 졸로 쓰인다. 어떠셨어요? 3일을 하셨던가요? 네, 3일 동안 원래 이틀 음. 하려다가 이제는 하루 더 해서 3일 동안 했습니다. 3일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예요. 저는 사실 더 하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뭘 보셨습니까? 이분이 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를 그래도 찾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못 찾았고요. 오히려 되지 말아야 될 이유들만 있었고, 안타까운 것은 이분 또한 어느 정도 커리어를 이제 경영까지 밟아가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은 제목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KBS에서 커오신 분이니까 30년 동안 지내오신 분이니까. 하지만 이분의 그 사장 후보로서의 스펙은 결국 용산에 눈도장 찍은 파우치로 눈도장 찍은 거 말고는 진짜 하나도 없어서 많이 놀랬습니다. 원래 알고 어느 정도는 체크를 해야지 하고 들어가긴 하지만 진짜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놀랬고, 선임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인사청문회 자체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었냐면은 국민이 면접을 봐야겠다. 시청료를 내는 국민이 면접을 봐야 되겠다라는 자세로 들어갔는데 너무 대답도 못하시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매우 안타까웠어요. 근데 요 선임이 되는 과정부터 짚었거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대통령이 꽂았고 이틀 동안 KBS 이사진 선임을 해버렸고 그 이사진들로만 제안이 된 사장 후보가 이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이 박장범 사장 후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언론이 장악이 되는구나.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사장은 무슨 권한을 가지게 되냐면은 우리가 보는 KBS 뉴스 보도에 대한 편성 책임을 지는 사람 직접 개입을 못합니다. 편성 책임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언론을 장악을 하기 때문에 박장범 후보는 본인이 의도했을지 혹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정권의 언론 장악을 이루어가는 허수아비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허수아비라는 말을 했었어요. 공영방송 KBS 사장은 이런 자질 정도는 좋아. 그 조그마한 파우치 뭐 그럴 수 있다고 100번 양보해서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질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였을 때 어떤 게 필요한데 어떤 게 그 사람은 안 갖춰졌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KBS 공영방송 KBS 사장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본 게 KBS 설립 취지를 찾아봤어요. 그걸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송을 지향하는 것이 여러 방송국을 둘 수 있지만 공영방송을 둔 가장 큰 이유예요. 설립 취지. 그렇다면은 이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사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것 하나도 맞출 수 없음을 사실은 청문회를 통해서 다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12월 10일 그분은 취임하시고 네. 사실은 저 같으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후배들이 모처럼 KBS 출신의 사장이 맞습니다. 나왔는데 네. 환영한다, 기대한다, 같이 가자 이런 성명서가 나와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내부 구성원 그때 이제는 참여를 해주신 분의 95%가 반대를 하는 상황이면은 사장으로 취임을 하신다 해도 험난한 과정이 앞에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이분이 현재 사장이 됐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내부 신뢰도 없는데 현재 KBS 상황이 좋냐? 좋지 않습니다. 재정 상황이 좋냐?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죠. 시청료 이 분리징수 문제 때문에. 근데 지금 그러하기 때문에 더더욱 방송사법 지난번에 거부권을 행사했었던 방송사법은 다시 한번 발의가 되고 다시 한번 통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방송사법. 네. 근데 지금 개정안을 올리는 이 방송법은 내용을 보고 이 또한
국민의힘 여당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여당도 야당도 정쟁에 휘둘리지 말게 하자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특정 집단의 방송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만들자예요. 그런데 그걸 반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방송의 공정화를 계속 외칩니다. 그러니까 앞뒷말이 안 맞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뭔가 모처럼 국회에서 여야가 큰 이견 없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네. 예, 법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법명부터 읊어주시고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인공지능 기본법입니다.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법인데 21대 때 안 되고 지나가 버린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여러 이 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진행이 못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번에 그래서 그릇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아주 처음에 만드는 집단, 그리고 그걸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집단 그룹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이용자. 근데 그 이용자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 이렇게 네 가지의 관련 그룹들을 이제 규정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보통은 공급자와 이용자 딱 둘만 두 개로 얘기를 나뉘는데 하잖아요. 근데 특히 영향을 받는 자를 규정을 한 것이 저는 가장 큰 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다 AI 들어가 있죠. 자동차를 사서 사용하는 사람이 이용자예요. 그런데 도로에 있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 그렇죠. 사람들이에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AI를 이용을 해서 보험, 신용 등급을 하는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 회사나 아니면 회사원은 이용자이지만 그걸 통해서 평가를 받는 일반인들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걸 제가 그룹을 네 가지를 나누려고 노력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각각의 책임과 권한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규제를 내려야 되는 것과 완전히 달라져요. 해서 가장 큰 부분은 영향을 받는 자를 규정을 한 것이고, 그래서 고위험이 아니라 고영향이라는 컨셉을 사용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IT 관련 많은 법들이나 이런 제목도 듣고 내용도 보고 준비될 때도 들어본 그런 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고영향 AI 이런 게 법의 개념으로 딱 들어갔다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그룹들을 담을 수 있는 단어를 선택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EU나 아니면 캐나다나 미국 또한 전에는 리스크라는 단어를 쓰다가 점점 임팩이라는 단어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하게도 어느 정도 상호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법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릇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을 채우느냐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 기본법이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를 할 때 발언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부터 시작이고, 계속해서 이걸 위한 개정안 또 새로운 법, 그 다음에 여러 다른 상임위에서도 관련 도메인에서 필요한 AI 법들이 이제부터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제가 업계로부터 취재를 해서 하나 민원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법에 민원만으로 사실조사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대요. 네. 그랬을 때 이 민원만으로 할 경우에는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 그냥 민원이라고 하지 말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 좀 더 보강해 달라는 얘기가 있더라는 네, 거죠. 네, 그것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단체로부터 의견을 또 받고 있어요. 그것이 또 모여서 개정안이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지금 이거는 소위가 통과가 됐나요? 소위 통과됐고요. 가장 어려운 게 소위예요. 네. 제일 제가 해봤더니, 근데 그거 방송에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그 상임위 소회의실에서 제2소위, 저는 제2소위 위원인데 예결위원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법안을 진짜 꼼꼼히 보고 그걸 통과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인데 통과를 했고, 그다음에 전체 회의 또한 통과를 했습니다. 이젠 법사위로 넘어갔습니다. 네. 대통령 이건 거부권 안 하려나? 저는 자신 있게 이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소위에서 네. 여야가 다 합의를 하면서 진행을 한 법안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요, AI 법안 만들어지면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는 원하는 거잖아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맞습니다. 거니까. 근데 네. 이후에 이제 시행령도 만들어지고 하겠지만. 네.
내년도 예산안에서 이런 AI 산업 육성이나 지능 관련된 예산이 대충 얼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발라낼 수 있나요? 지금 발라내기는 어려워요. 발라내기 어려운 이유가 AI 관련된 것은 다 스며들듯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AI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의료도 해야 되고요. 네, 문화도 네, 해야 네.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이래서 AI 관련돼서 뭐 다 썸업을 했을 때 얼마야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기자들이 좀 하면 좋겠구만. 그걸 하시려면 되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제가 해봤더니 예결위를 하려고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사업 관련된 제안서, 이제 사업 설명서를 봤잖아요. 9,000페이지가 왔어요. 네. 9,000페이지가 와서 사실 저희가 그거를 하나씩 다 볼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AI야 뭐 좋은 의미에서 들어간 것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국감하면서 지적했었던 것을 또 다 짚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R&D 카르텔, 네. 김영숙 교수, 한양대 김영숙 교수 예산 같은 경우는 짚어내야 되기 때문에 네. 결국엔 9,000페이지를 정말 다 읽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말씀 나온 김에 그 마음 사업 관련된 그 교수님 전액 삭감됐습니다. 얼마였죠? 그 관련된 게? 관련된 게 그것도 이제는 중간중간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어떤 것은 25억, 어떤 것은 5억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25억 같은 경우도 그 안에서 18억은 사실은 다른 영역이에요 하면은 이 세부 조항을 다 본 다음에 빼고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AI법 기본법이 만들어졌고요. 기본법은 시장에서 우리가 뭘 해도 되는지 하다가 벌어지는 일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가이드인 거잖아요. 네. 좀 좋은 방향으로 AI가 활용이 되고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네, 근데 법이라는 게 사실은 규제 부분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게 담기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저는 고위험보다는 고영향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싶었어요. 이게 너무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생활을 위해서도 좋게 활용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다들 갖다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이 법안이 함께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하지만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결국엔 권고로 끝나기 때문에 규제 또한 집어넣었고, 하지만 그 규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절대로 산업진흥을 너무나도 해치지는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또 마련을 해놓긴 했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을 또 넣어서요. 초반에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이 지금 좀 뒤처져 있거든요. 해서 초반에는 이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는 것 또한 같이 넣어놨습니다. 사실 시장에 계셨던 분이라 맞습니다. 누구보다도 시장이 무엇을 못하게 막으려는 관점이 아니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올해가 한 달 남았어요. 월간 EM인 12월호를 어떻게 조금 의미 있게 구성할까 고민을 제가 우리 비서진들하고 좀 하고 있고요. 기대해 주시고, 후원.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 선거가 있는 그 해는 기부금을 평소 연보가 다르게 2배를 할 수 맞습니다.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은 다 잔고가 찼대요, 계좌가. 네. 우리 이혜빈 의원님은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라고 나중에 얘기를 해주셨냐면, 이혜민 의원은 일은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의원실 기준으로 밖에 나가서 돈은 못 벌어오는구나. 돈 좀 벌어주십시오.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네. 해서 지금 이제 한 달이 남았는데요. 여러분, 10만 원까지는 사실은 공제가 또 다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마음이 있다면은, 그리고, 이혜민 의원이 제가 국정감사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신다면은,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은 앞으로 더 좋은 입법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혜민 TV도 좋아요 꾹꾹,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메디치 미디어 유튜브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12월 어느 날, 12월의 어느 날, 12월의 어느 날인데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네. 비밀리에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월간 이혜민 12월호는 저 또한 여러분처럼 좀 설레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한 해 마무리를 잘하기로요. 네. 네. 저희는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